자, 하디슈 시간입니다. 한강을 지나는 27개 다리 중에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1km당 660여 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서 고양, 김포, 또 파주시 이렇게 3개 지역이 합심하고 나섰다고 하죠. 이 중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관련 내용 나눠보고 또 고양시의 또 다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준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양시장 이재주입니다. 예,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네, 고향은 못 가고 예. 고향 시내에서 잘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자, 그나저나 이 일산대교는 이 교통 소외 지역인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었지만은 이게 높은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시장님. 예, 맞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실시 계획을 하면서 네. 사실 고향 파주 김포 시민들이 행주대교나 김포대교로 돌아가지 않게 예. 한 30분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렇죠. 단거리로 갈 수 있게끔 하도록 이게 이제 사업 계획이 추진이 됐는데 예. IMF 때문에 이제 돈이 없어서 결국 민자 사업으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IMF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IMF 여파죠. 그때 당시에 이제 다들 돈이 없으니까 민자 예.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을 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경기도나 정부가 IMF를 극복하고 지금 이제 재정도 그때보다는 두세 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해결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 일산대교의 100% 주주가 국민연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를 인수했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편의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 돼야 하는 건데 어떻게 주무관청인 경기도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미터당 660원이에요. 그러니까 민자도로 기본적으로 민자도라고 하는 것이 평균 이제 100원인데 그거의 6배 이상이 비싸고. 되게 비싸네요. 예. 그리고 이거 아니면 다닐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강변북로를 타고서 뺑뺑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교통체증도 많고. 그러고 요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제 좋은 뜻으로 이렇게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이제 8% 이자를 내고 있고 후순위 채권이 20%입니다. 그 20% 360억만 해도 1년에 72억이란 비용을 이제 이자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당하다. 이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또 하나가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이후에 이제 하루 쪽에 또다시 이제 다리가 건설돼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이제 MRG나 이런 것들을 맞출 수도 없어서 결국은 경기도가 나서서 국민연금과 이것을 매입하는 거 내지는 인수하는 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을 경기도 국민연금 고양 파주 김포가 함께 머리 맞대고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무료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산대교를 매입을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결국은 이거는 경기도가 돈이 없어서 이제 민자를 유치했지만 그렇죠. 시민들이 이용한 이용 대금을 가지고 돈을 갖다가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기도가 가져가는 거예요. 경기도로 기부 체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경기도가 지불해야 될 돈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내주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경기도 아닐까 저희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시장님. 네네. 일산대교가 됐던 한강대교, 원효대교, 김포대교 한강에 다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 그냥 대한민국 우리 정부 중앙 정부에서 짓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짓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도로 관할권이 예, 예. 그 국지도에 대해서는 그, 그 광역에 갖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 이제 경기도가 책임에서 이제 국지도 건설을 하게 되는 건데, 예. 어, 이제 요새는 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 50만 이상의 도시에는 또 다른 이제 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2003년도에는 이건 경기도가 당연히 돈을 내서 지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음. 그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강 다리가 다 이렇게 그 무료인데, 이 그러니까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지역에 있는, 더군다나 이 접경 지역이잖아요. 예. 고양시, 파주, 김포는 바로 그 북한 쪽하고 그 철책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예, 예. 그 여러 가지 규제로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못할 망정, 이런 걸 아. 유료로 하는 건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이거는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또 같이 힘을 그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이재명 지사도 좀 주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일반 승용차가 통행료가 1,200원이고 대형차가 2,400원으로 돼 있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게 경기도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제 소송까지도 했었는데, 사실 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계약 우선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예. 대해서 그 패소한 경험도 있는데, 경기도는 나름대로 경기도 입장에서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2008년, 9년 그 뭐야 재협상을 하면서 사실상은 그 계약을 저희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때 2008년도에 개통하지 않았나요? 2008년도에 개통해서 2009년도에 일산대교 넘어가면서 예, 예. 그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국민연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자금 재조달을 하면서 고율의 자금 재조달을 인정을 해준 거죠. 사실은 그때는 IMF도 극복이 됐고 저희도 충분한 그 재정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고이자로 하는 것을 그 방치했던 경기도의 책임도 또 저기 작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저 이재준 시장께서는 그러면 이 일산대교 무료화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음. 간선망은 사실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뭐 무료가 되면 좋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고향 특례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시장님. 네네. 인구 108만 고양시가 2022년 1월,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에 특례시로서 정식 출범을 앞두고 교통지도가 몰라보게 달라질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그 예. 지난 이제 12월 29일 날 예. 3기 신도시 이제 광역 그 교통 개선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시가 철도 노선이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 예. 경의선하고 그 3호선 전철밖에 없었는데 예. 이제 7개 노선으로 이제 확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일 큰 것이 이제 GTX가 그동안 이제 대곡과 킨텍스만 그 정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 창릉에도 이제 정차하도록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한 개 시에 그 GTX역이 그 3개가 들어온 건 고양시가 유일하죠. 그래서 아마 예. 창릉 신도시의 자족 시설이 그 40만 평 부지가 조성이 되는데 예. 거기에 오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이제 마련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게 사실 철도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번에 고양선으로 이제 유치가 돼서 그 세절에서부터 그 창릉, 화정 그리고 고양시청역까지 오는데 이거를 저는 창릉 그 3기 신도시 처음 할 때서부터 일산역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식사동까지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고. 그리고 그 위에도 뭐 그 3호선을 연장한다든지 인천 2호선을 그 탄현까지 연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시가 되면서 더 이렇게 좀 촘촘해지네요, 이 교통망이. 예, 맞습니다. 이제는 녹색 교통으로 그 고양시도 이제 트램이나 이런 쪽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정부에서도 그런 우리 입장을 고려해서 이번에 철도 계획을 그 획기적으로 그 반영시켜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시가 이 코로나19 영업 제한 업소에 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히셨어요. 이게 이제 그 고양시 2차 특별 그 휴업 지원금인 셈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까지 지원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시장님. 예, 저희가 작년에 1차 특별휴업지원금에서 영업 제한 금지 받는 업종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150만 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어, 이것이 이제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또다시 이제 영업 금지와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영업 금지 받는 데는 200만 원, 영업 제한을 받는 업소에는 100만 원을 해서 약 300억 원을 지원해 주게 되죠. 사실상 이거 가지고 네.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방역에 너무나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어느 정도는 나서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저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의회에서도 이건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그 같이 그 발표를 하게 된 거지요. 아니 근데 저 법인 택시 그 운행하시는 기사님들한테도 지원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법인 택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번에 그 지원금을 예, 100만 예. 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법인 택시는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법인 택시가 산학금도 내고 이래서 많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법인 택시, 개인 택시 할 것 없이 다 100만 원이라는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50만 원씩을 더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참 이거 저 그 경기도 고양시 법인 택시 기사님들 되게 반길 만한 그런 소식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준 시장께서는 대북 전단 금지법 시행을 적극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 고양시에 갖는 의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2014년도에 그 대북전단 관련해서 이제 연천 지역의 북쪽에서 그 포를 발사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사실상 그때 그 사망자는 없었지만 그 논에 떨어지고 그 집 근처에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의원 시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것을 형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전쟁을 유발하거나 적국을 이용하게 그 유리하게 하는 것은 형법 99조에도 나와 있고 또 이제 여기가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어떤 것도 날릴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그렇죠. 이제 이 그 전단을 살포하면서 사실상 이 통제를 안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저희 고양 파주, 김포, 연천 이런 데는 다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감한 지역이니까. 항상 위험을 그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그렇죠. 지역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의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은 다 보장을 해드리지만 예. 이렇게 위험을 그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으로서 그 어느 정도 규제를 해서 예. 또 다른 방법들도 있거든요. 인터넷이든 뭐든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그 표명을 한 거죠. 그러셨군요. 아, 이거 참 저 질문 사항이 많은데 또 너무 또 부지런하게 또 뛰어다니시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질문 사항이 많은데 오늘 말씀은 좀 저 시장님 여기까지 듣고요. 네네. 예, 또 다음 시간에 좀 여러 현안들 가지고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연휴 끝나자마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재준 시장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했습니다.